자, 작품 마무리 지나갑시다. 수능 완성도 끝내야 되고 오늘 우리는 책거리에 딱 치고 자, 수능 완성은 이제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남았네. 김원전을 열어주시고요. 보조자료도 김원전, 그러니까 우리 본 보조자료 있지? 본 교재 보조자료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이게 보조자료에 출세기만 있지? 여기에는 잠깐만 기다려봐요. 오케이. 자, 시작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작품. 페이지 261을 열어주시면 이제 김원전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 있을 텐데, 선생님이 뭐 새롭게 알려드려야 될 어마무시한 내용이 있는 작품 솔직히 아니야. 이 작품 여러분들 이런 내용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지하, 대적, 퇴치, 설화를 모티브로 해서 소설이 만들어진 건데, 지하, 대적, 퇴치, 설화라고 하는 건 참고로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전 세계 공통의 문학 장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지하에 알 수 없는 괴물이 살아. 그 괴물을 무찔러서 공주를 구출하는 이야기. 이 작품도 똑같은 얘기 담겨 있는 거 아마 문제 풀어봐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지하국,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하국 대적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 작품은 요것만 잘 기억해 놓자. 설화 모티브 요런 것만 잘 집어내시면 돼요. 자, 가봅시다. 얘들아, 혹시 이 작품을 설명하기 전에 혹시 뭐 금령전 혹은 뭐 금방울전 이런 작품 들어본 적 있지? 그 작품을 이제 뭐 기출문제를 공부했다면 처음 듣는 작품이 절대 아닐 거야. 그 작품을 보면 주인공이 금방울이거든. 방울이라고 태어났는데 방울이라고 되게 이상하지 않음? 방울이야, 알겠지? 방울이 막 굴러다녀. 사람 말도 알아듣고 예를 들어 금령전 같은 작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주인공의 그 누구지? 어머니가 가난으로 괴로워하면서 이제 뭔가 추위에 덜덜 떨고 있을 때는 엄마 품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온기를 내. 오케이? 또 두 번째, 어머니가 배고를 고파하고 있어. 그러면 나가서 토끼를 물어와. 근데 나는 방울이 어떻게 토끼를 물어올 수 있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런 설화 요소가 여기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를 생각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보조자료 열려있죠? 자, 보조자료 열기 전에 근데 이건 보고 가자. 자, 문제를 먼저 봅시다. 40번 문제를 보면 표현상 특징 문제 나와 있고요. 딱히 새로울 거 없습니다. 다만 이게 무슨 약속이 나는 듯이 항상 이렇잖아. 40번 문제의 정답이 이게 5번이었거든. 5번 문제의 선택지 안에 보면 조응되는 소재라는 단어가 등장해 있을 거야. 오케이? 꼭 이런 식으로 답이거나 혹은 너희들이 답으로 찍기를 유도하는 단어들은 어려운 용어로 너희들을 현혹한다라는 얘기 했었지. 조응되는 거 근데 솔직히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 조는 서로 조고 응하는 거잖아. 서로 호응되는 걸 조응한다고 부르는 거야. 어려운 말 아닙니다, 놀랍게도. 자, 아무튼 그런 특징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41번 내용의 이해 문제. 자, 스타트는 승상 부분은 원수는 공주와 여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원수라는 건 우리 고전문학 많이 본 사람들은 이제 슬슬 감 잡았을 거야. 주인공이겠지 뭐. 그쵸? 불구대천의 원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장군일 거고요. 아무튼 여기서 승상과 승상 부부 그리고 원수 그리고 공주와 여인들의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인물들이 어떤 사건 속에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하라는 문제. 그냥 기본 중에 기본 문제 아닌가? 마지막 42번 보기를 참고해서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두 번째, 이본 얘기. 그리고 이 이본에 관련된 얘기는 선생님 지난번에다가 이미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지. 이본 문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무슨 문제가 된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기를 먼저 읽고 시작할게. 경판본, 세책본, 활판본이라는 게 있나봐. 그런데 총 20여 종의 종류가 있을 정도로 많은데요. 줄거리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 이 작품의 세책본과 경판본과 다른 점을 정리하고 있다. 우선 경판본과 달리 김원을 천상에서 죄를 짓고 적강한 남두성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자, 적강이라는 단어 보자마자 이거 요거구나. 오케이? 첫 번째, 빨간색으로 좀 쓸까? 적강 화소. 다양한 화소의 결합체인 이 작품은
하소가 뭔데? 이야기의 씨앗거리야. 이야기의 어떤 소스들이 되는 거지. 적강이라는 게 무슨 뜻이거든? 하강 내려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품의 세계를 천상계와 그다음에 지상계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고, 천상계에서 뭔가 죄를 저질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지상으로 유배오는 구조라는 거. 되셨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아니라 이형의 물체의 모양을 띠고 내오는 일을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게 벌칙인 경우가 많아. 오케이? 그리고 그 벌을 이형에서 벗어나서 뭐 방울이라든가, 요즘 참고로 수박이었죠? 수박의 모습에서 벗어나 인간으로 변신하는 과정이 곧 그 뭐랄까 중심적인 고난의 극복이면서 유배의 1단계 해제?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지. 자, 그래서 적강화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두 번째, 김원이 지하괴물을 퇴치하는 장면에서 변신술이나 공주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괴물을 퇴치하도록 설정하여 김원의 영웅적 능력을 강화하고 있대요. 자, 근데 이거는 뭐야? 당연히 영웅 1대2 구조, 그거 말하는 거겠지? 1대 군도 뭐야? 1대2죠. 영웅 1대2에 어떤 얘기 들어가는지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알아, 그죠? 보기한 열정이고 기이한 출생이고 조력자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고난을 극복하지, 그렇죠? 하지만 이 작품은 처음부터 잘났어, 알겠죠? 자, 세 번째, 활판본은 그러니까 지금 경판본, 새책본, 활판본 다 비교하고 있어. 또 근데 활판본은 새책본을 저본으로 해서, 저본이 뭔 소린데 근본으로 해서, 오케이? 근저에 깔려있는 본이야. 새책본에는 없는 새로운 인물과 사건을 첨가했습니다. 가령 새책본에는 김원이 둥근 모양으로 태어났을 때 김원의 부모가 월정각에 김원을 두는 곳으로 간략하게 처리를 하지만, 활판본 책에서는 새책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12옥향이가 등장해서 김원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새로운 등장인물이 추가되었다. 뭐 이런 식의 비교점을 잡고 있구나만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작품 자체가 어려울 게 1도 없어. 알겠지? 그래서 보통 이런 이면적 요소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보조자료의 245페이지 핵심 정리 부분을 열어놓고 이걸 중심으로 내용을 끌고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영웅소설, 괴담소설 말로 넘어가고 구성 부분을 볼게요. 발단부터 결말까지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는지 보면 되는 거야. 자, 발단 부분. 김원이 허물을 벗고 뛰어난 능력으로 도원수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으로 태어나는 장면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서술되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허물을 벗었다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지. 여러분들 박시전 아마 우리 고등학교 처음 넘어왔을 때 막 배우 상태에서 넘어왔을 거예요, 그죠? 박시전에서 나오는 요소이기도 하고 이 작품에 나오는 요소이기도 한 이걸 뭐라고 하지? 변신요소라고 하지. 주인공이 변신을 해. 근데 이 변신이라고 하는 걸 되게 있어 보이는 한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탈각화소라고 해요. 탈, 벗어난다는 거, 탈피, 각, 껍질을 벗어낸다는 얘기죠. 다만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원형이 보통 원의 형태, 원래의 모습이 원의 형태를 지니고 있을 때 이 원이 뭘 상징한다? 하나의 완벽한 세계를 상징해. 그치? 맞죠? 그래서 원은 태양이고, 여러분들 주몽신화에서 알로 태어났을 때 그 원을 태양 숭배사상, 원형 숭배사상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런 것도 영향이 서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됐죠? 아무튼 허물을 입고 있는 수박으로 태어나서 뛰어난 능력으로 도원수가 되고요. 또 전개, 김원이 아귀를 처치하고 잡혀간 공주를 구하게 되죠. 참고로 이 작품 말고 그냥 일반적인 지하국 대저택시설에서는 되게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 봐봐. 이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얘기도 같이 수업하는 애들이랑 되게 어이없어 하면서 도대체 왜 이랬을까 따졌는데, 어떤 작품에서는 이런 게 나타나. 이 소설 말고 설화에서는 주인공이 공주님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자, 봐봐. 지상에서 이 괴물을 찾아서 없애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런데 정찰의 결과 이 구멍 속에 아기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 아기가 궁전지고 살고 있는 거야. 자, 김원이 부하들을 데리고 주인공이 그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밧줄을 내려가지고, 자, 지금부터 내가 정찰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를 지켜라. 오케이? 그래서 지하기 혼자 내려가. 내려가는데 여기 나무가 있고요. 여기 우물이 있어요. 나무 옆에 숨어가지고는 정찰을 해야지 이제 내가 얘를 죽일 수 있지, 뭔지 공주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시녀들이 와서 막 여기서 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쫙 나와서, 내가 지금 위에서 당신들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공주는 어떻게 되었나요? 했더니 시녀들이 공주가 지금 이 안에 잡혀있고
아귀는 사람 잡아먹는 나쁜 놈이란데 사람의 냄새를 맡으면 기가 막히게 알아내. 그래서 그냥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가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수박으로 변신을 되니까 그 상태로 날 데리고 가다 주세요. 합니다. 얘도 수박으로 변신해요. 오케이? 수박으로 변신해서 광주리에 가고요. 들어가는데 이제 공주한테 전원이 들어갔겠지? 아 지금 그 영웅께서 수박으로 변신해서 들어와 있다. 지금 타이밍을 노려서 죽이면 된다. 그럼 봐봐. 상식적으로 수박 변신을 빵 하고 풀어가지고 여기를 땅 하고 처치해야 정상 아니야? 근데 공주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러냐. 근데 이 요괴는 너무 힘이 세서 그냥은 못 죽일 테니까 우리가 요괴를 현혹하자 해가지고 막 술을 퍼먹여. 막 되게 오늘따라 되게 잘해주고 요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누워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요괴가 어디가 약점인지를 공주가 알지. 그래서 공주가 칼을 가져다가 그 비늘 뚜껑을 열어서 칼로 찔러 죽여요. 끝! 참고로 얘는 여전히 수박입니다. 알겠어?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얘 외운 거야 그냥. 그래서 일단은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제 변신을 풀고 나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당연히 레이디 퍼스트니까 시녀랑 공주를 먼저 올려보냈겠죠. 올려보내요. 그래서 공주가 딱 여기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던 얘는 지금 내려가 있지. 요 신하가 부관이 욕심이 나는 거지. 배신. 오케이? 지금 여기서 문을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내가 구했다. 근데 공주는 놀랍게도 그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둘이 가가지고 왕한테 보고하고 얘가 성공적으로 이제 살아. 근데 이제 얘는 바닥에 이제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를 갈다가 도술로 이걸 뚫고 나와. 그래서 얘를 처리해. 그리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 항상 그런 코드로 가. 공주 같이 처리해요? 모든 게 이상하지 않아? 이거는 정상적인 뇌구조로는 이해가 안 될 거야, 그치? 응.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설화잖아. 그냥 말 나온 대로 막 만들어진 작품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나마 이 작품은 소설화 되었잖아. 좀 보편타당, 사리타당하게 되어 있을 거야. 자, 아무튼 그럼 양현민 씨 내용 또 봐봐. 김원이 부하의 시기로 시야에 갇히는 거 뭔지 알겠지? 그리고 김원이 용왕의 아들을 구하지만 도적을 만나 죽게 되고 이번엔 또 뭐야? 김원이 용왕에 의해서 회생하게 되고 천재의 부모가 된대. 자, 갑자기 우선 새로운 요소가 하나 더 등장했지? 우리가 방금 얘기 안 했던 부분. 뭐야? 재생화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하야. 부하라고. 그리고 이 안에 전기적 요소가 얼마나 많을지는 뭐 안 봐도 비디오. 됐지? 그래서 적강화소, 영웅 일대기 화소, 변신 화소, 재생 화소와 같은 다양한 어떤 화소의 집합체가 이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작품 자체가 어려울 게 1도 없어요. 알겠죠? 작품 구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읽어야 돼 이거. 알아서 풀자 이 정도는. 선생님 뭘 굳이 설명해줄 만큼 어려운 요소가 없어서 이건 패스할게요. 알겠죠? 자, 문제도 패턴 봤으니까 비교 작업만 잘 작업해 주시면 돼.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작품. 출세기로 갈게요. 출세기. 자, 이 작품 역시 보조자료에 이곳은 뭘 꺼내주시냐면 산문 보조자료편 있지. 산문 보조자료편의 제일 마지막을 열어놓고 옆에서 깔아놓고 시작합니다. 왜냐면 줄거리를 좀 봐야 돼서. 자, 일단은 이 작품은 갈래가 극입니다. 극이면 뭐가 나온다고요? 갈래적 특징을 묻는 문제가 등장할 거야. 당연하겠지? 자, 일단 문제 패턴부터 먼저 좀 얘기합시다. 43번 지시문, 소품, 서로 다른 동시의 사건, 동일한 대사의 반복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무슨 문제? 극갈래 특성 문제 아닌가? 됐죠? 당연히 나오는 문제고요. 두 번째, 인물과 사건 예상대로지. 45번 보기의 내용을 정보를 통해서 작품을 비판해보기. 보기 적용 문제. 먼저 읽어야 되는 거겠지?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 오케이. 자, 이 작품은 이게 제목이야 그냥.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대중매체가 한 걸 묶어서 설명할게요. 대중매체 이런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허위성을 비판하는 작품이야. 그런데 하나 더 있어. 여기 나오죠? 봐봐. 그런데 순수하고 소박한 광부였던 김창호는 대중매체의 주목을 받으며 출세를 하게 되고 언론에 의해서 상품화된 존재가 되어 물질주의적 세태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며 점차 몰락해갑니다. 무슨 소리야? 참고로 전체 큰 스토리는 이거야. 갱도
함몰 사건이 벌어져. 광산이 무너졌다고. 사람들이 갇혀있어. 구출해야겠지. 구출하기 위해서 막 헬기 떠다니고 막 기자단 출동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야. 자, 일주일이 지나고 며칠이 더 지났어. 과연 이 사람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자, 카메라를 들여다봤더니 오, 살아있어요. 구출되었죠. 그럼 뭐야? 의지의 한국인이 되는 거고, 그렇지? 한국의 안전사에 뭐 그런 경종을 울리고 이런저런 여기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막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겠지. 자, 처음에 이제 스토리 핵심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김창호는 이렇게 처음에 올라왔을 때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뭐야 왜 이러지? 하면서 어리바리한 모습을 보이다가 점점 자꾸 나를 찾는 사람이 많고 돈도 막 쑥쑥 들어와. 광고 일할 때는 한 달 내내 죽어라 이래도 라면을 제대로 끓여 먹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막 펑펑 써도 남아돌아. 오케이? 점점 뭐가 되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 물든 존재가 되는 거야. 대중매체에 물든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다가 얘들아 대중적 인기라고 하는 게 항상 그렇잖아. 오래 간다 안 간다? 오래 안 가. 그러면서 뭐랄까 점점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소외당하게 되고, 오케이? 그런 와중에 이제 아예 청탁을 하러 가게 돼.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어떻게 좀 사건을 만들면 안 되냐.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즉 쉽게 말하자면 한 인간의, 그렇지? 인간의 파멸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다? 비판하기 위한 작품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됐죠? 이 작품의 비판 포인트는 두 가지야. 1번 사회고요. 2번 개인이에요. 됐지? 그리고 하나 더. 이 작품이 나왔으니까 꼭 해야 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상 특징인데요. 기본적으로 장면의 전환이 지금 이거 제 지문 읽어보시면 23번 광산촌, 22번 언더방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오케이? 자, 장면의 구분을 뭘 중심으로 하냐면 공간 중심으로 갈 거야. 공간 중심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치 영화 보는 듯한 느낌, 장면이 평평평평 넘어가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특성이에요. 알겠죠? 자, 아무튼 전체적인 내용 여기까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먼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전체 줄거리를 보면서 한번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보조자료에 뒤에 건 너무 긴가? 아니야, 뒤에 거로 가자. 뒤에 거로 가자. 조금 길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잘 머릿속에 와닿을 테니까 줄거리 가봅시다. 자, 검은 땀을 흘리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광부들이 자, 이제 무대에서 제시가 됩니다. 귀를 찌는 듯한 갱도와 함께 갱도했는데 파묻혀요. 강도가 매몰됐습니다. 임신을 한 박여인은 아픈 배를 움켜잡고 남편이 일하는 탄광으로 뛰어갔죠. 남편도 다른 광부들과 마찬가지로 매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때 사무소에서는 광업소장이랑 안전실장이 광부들을 발굴하는 비용을 가지며 손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인간의 비인가성, 사회의 비인가성 말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을 꺼냈을 때 돈이 얼마가 들고, 그렇지? 꺼내지 못하면 얼마나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걸 따지고 있는 거야. 슬픈 일이죠. 홍 기자는 사건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와 특종이 없을까 따지고 다니고요. 오케이? 얘는 지금 사람이 묻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묻힌 걸 어떻게 하면 특종으로 뽑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를 받았던 광업소장은 갱도 안에 전화선을 연결해 전화를 건 김창호의 전화를 받죠. 생존자가 있다! 됐죠?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이 소식을 듣고 각 신문사와 방송사에서는 기자들이 막 몰려들고 국민의 모든 관심이 김창호라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가에 쏠리는 거죠. 오케이? 자, 김창호가 뭐가 된 거야? 매몰되었을 때는, 그렇지? 대중의 어떤 관심사가 된 거죠. 대부분 그렇잖아. 얘들아,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결승전에 올라가서 연기하는 그날에 김연아만 중요한 거야? 누군가는 사건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태어났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 근데 대중매체는 딱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 얘한테. 그렇죠? 자, 홍 기자는 흥분하는 목소리로 국민들의 성원을 촉구하는 방송을 내보내죠. 드디어 김창호가 얼굴을 올려줍니다. 방송은 마치 뭐처럼? 스포츠 중계처럼. 이것도 되게 특이한 장면이지, 그치? 스포츠 중계, 지금 왼쪽 코너를 돌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 눈에 얼굴에 보이고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마친 김창호는 기자들 앞에 서서 갱도 속에서 자신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자, 김창호가 매몰되고 단전선 시작했을 때 구출되고 나서는 직후 뭐라고 하냐면 가족을 생각하며 버텼다고 말을 해요.
뭐야? 스토리 코드 나오는 거잖아 지금 이거.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되게 많이 하지. 오디션 프로그램 치고 어머니가 어디 아프고 아버지가 지금 안 계시고 그런 거 스토리가 딱 먹히고 들어가면 암이고 그냥 바로 뜨잖아. 맞지? 그래서 스토리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오직 가족을 위해서. 오케이?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않은 그런 희망만으로 버텼습니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열광하겠죠. 훌륭한 사람이 살아났다. 됐어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게 되죠. 어설픈 노래 실력으로 한 곡도 부르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좋게 받아주고 있고요. 또 미스터 양이라는 매니저와 함께 일하게 된 김창호는 CF도 출연하고 방송 출연도 하게 되면서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봐봐. 구출 이후를 볼게요. 이때는 미스터 양이라고 하는 매니저까지 두게 돼. 그렇지? 방송 출연하는 방송인이 된 거야. 됐죠? 한편 박여인은 서울에 가서 돌아오지 않은 남편. 이 남편이 누구야? 김창호잖아. 오케이?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출산의 고통을 받고 그 사실도 모르는 김창호는 매니저를 따라 룸사롱 가서 훔쳐가서 돈 쓰고 그런데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지자 술집에서 비참하게 쫓겨나게 되죠. 아직도 사태를 파악 못하는 김창호는 호기 있게 미스터 형을 찾아가서 야 나야 나 뭐해 좀 했는데 미스터 형 단번에 거절. 탄광을 찾아간 김창호는 자신의 옛 일터인 그곳에서마저 철저히 외면당합니다. 참고로 가족인 아내는 남편 없이 애를 낳을 정도로 가족에게 버림받았겠죠. 마지막으로 자신을 유명인사로 만들어준 총기자도 찾아갔지만 그 사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엉망진창이 됐네요. 됐죠? 그래서 변질돼버립니다. 인간의 변질. 자, 그리고 나서 힘을 잃은 김창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박여인에게 사살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김창호는 괴로운 비명을 지르며 다시 지하로 파묻히려고 하죠. 지하철 공사장에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매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김창호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홍 기자는 참고로 이 앞에 김창호가 홍 기자도 찾아가고 미스터 양도 찾아가고 있었잖아. 그렇지? 홍 기자를 찾아갔을 때 홍 기자는 한편 뭐라고 썼냐면 기고문을 작성하고 있어. 방송 매체의 올바른 가치에 대해서 막 얘기해. 방송은 이런 것을 밝혀야 되며 대중의 어떤 관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얘를 쌩까. 말로는 되게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김창호가 도와달라고 할때 쌩간다고. 근데 지금 매몰 상황인데 김창호 군을 보더니 마침 저기 김창호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김창호 씨 하면서 불러가지고 갇혔을 때는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무슨 생각을 해서 버텨야 되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막 물어봐. 오케이? 자 그래서 김창호는 신이 나서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떠들어대지만 인부들이 구출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모두 떠나버려. 김창호는 한참 생각하다가 땅속이 아닌 하늘로 가서 놀라운 기록을 세우겠다며 그냥 떠나가면서 끝이 납니다. 열린 결말이죠.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됐죠? 자, 보세요. 대중의 관심사가 된 인간.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사회에 대한 비판 얘기가 나오는 거고 구출 직후에는 가족을 생각했던 그 사람이 미스터 양이나 또 홍 기자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변질 이것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작품의 큰 틀은 잡으신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비판 포인트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 작품의 어떤 서술상 특징, 공간 중심이다라는 걸 잡아주신 상태에서 조금만 읽어보면서 갑시다. 뭐라고 하냐면 자 14번 장면 봐보세요. 기자회견입니다. 지금 이미 올라온 상태였죠? 김창호 씨 얼굴 잡아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데 봐봐.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선글라스를 주죠. 자, 홍 기자가 물어봅니다. 소감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김창호는 당황해서 왜 이래요 사람들. 그지? 집에 보내주세요. 합니다. 주치의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한마디 하시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뭐 이랬겠죠? 당신은 어떻게 16일 동안 버티셨나요? 했더니 죽고 싶지 않았었고요. 내가 죽으면 우리 처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괴로웠던 일은요?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꽃밭을 가꾸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과거의 미래의 희망까지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꽃밭이라는 게 굉장히 되게 서정적이고, 그지? 뭔가 편안한 느낌을 주는 장소죠. 앞으로 건강이 회복되면 뭐 하실 건데요? 했더니 이번엔 또 뭐래요? 푸른 초원에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처음에 이 김창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꽃밭을 가꾸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푸른 초원을 가꾸고 살고 싶은 거야. 광부의 삶을 살다 보니까 좀 넓은, 그치? 땅에서 맑은 공기 마시며 살고 싶었던 거겠죠. 이것은 뭐랄까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중략 부분 넘어갑니다. 돈 떨어진 김창호가 된 거야 이제.
잘렸어요. 자, 어느 방입니다. 미스터 양 손톱 갈고 있는데요. 미스터 양 오랜만입니다 하고 왔어요. 자, 맨 처음에 앞부분 14번 챕터에서 봤을 때 김창호는 약간 막 어리바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 근데 여기서는 호기 있게란 말 보입니까? 호기 있게. 아니, 지금 선생님이 씬 넘버 2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아니? 씬 넘버 22번. 호기 있게 보이죠? 뭐야? 쉽게 말하자면 사회물이 들었다고요. 돈물이 좀 들었어요. 미스터 양 하지 말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멈칫합니다. 우리 그전처럼 일합시다. 방송국 나가서 일합시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가세요? 방송국에 가야 된대요. 하나 더 나오니까 이거 이따 쓰자. 또 당신이 먼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나 지금 신인 가수 옥명화 데뷔시킨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 신경 써야 돼. 나도 노래 잘해요. 나 참고로 노래 못하는 건 알지? 그래서 무슨 노래야. 편도선 알던 소리지. 자, 내가 옛날에는 노래만 하면 박수 쳤는데 그건 옛날에 당신이 상품 가치가 있었을 때 얘기지. 지금 아무도 당신 신경 안 써요. 어떤 말을 써? 상품 가치라는 표현을 썼어. 뭐예요? 이제 부정적 상황. 뭐랄까 일시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대중매체의 허상을 보여주는 거죠. 대중매체의 허상. 그렇지 않아? 슬픈 일이죠. 노출이 안 되면 연예인들은 사망선고랑 다름없죠. 여기서 진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직업으로서의 사망선고. 그치? 긍정적인 얘기가 됐든 부정적인 얘기가 됐든 어쨌든 자꾸 입 안에 오르내리락 해야 돼. 오르내려야 돼. 근데 그게 없으면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땅속에 좀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제가 이번에 17일 기록 한번 세워볼게요. 근데 그럴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자, 비참해집니다. 23번 광산촌으로 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안 먹혔으니까 이제 광산촌에 가본 거지. 여보게 잘 있었나? 아이고, 나 김창호야. 여기 왜 이리로 왔어? 잘 나가더니 어떻게 됐어? 했더니 김창호가 중간에서 뭐라고 그래? 나 가족을 잃어버렸다고. 야, 무슨 가족을 잃어버려? 오케이? 처자는 쇠사슬이야. 못 벗어나. 하면서 가세! 일합시다. 합니다. 김창호가 물어보죠. 나도 일할 수 있을까? 빅리에 들어가면 광고 일이 말하죠. 자네 얼굴을 봐. 손을 보라고. 우리하고 이제 빛깔도 달라. 가. 여기서 뭐하러 들어와? 이 흙덩이에. 하면서 배제해버리죠. 됐습니까? 자신이 원래 있던 장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번엔 24번으로 갑니다. 이 논문을 읽고 있죠. 현대사회는 다원적 계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다 필요 없어요. 제일 마지막.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모든 사회적 기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중사회의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지금 이게 뭐야? 대중매체와 관련된 논문이야. 대중매체의 어떤 가치에 대한 글이고요. 근데 지금 홍 기자는 뭘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특종을 따야지. 이동안 김창호는 등장해서 홍 기자가 자기를 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제대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죠. 상대 제대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기를 대상으로 후기 리포트라도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 청탁하러 왔겠죠. 지금 이 마지막에 세 군데의 장소 있었지? 방하고요, 광산하고요, 그 다음에 기자실이었나? 오케이, 기자실. 이 세 개의 공간은 결론적으로는 몰락을, 김창호의 몰락을 확인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작품이 아까 뭐라고 했었어? 공간 중심으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별로 딱 찢어졌기 때문에 되게 뭐랄까 스피디하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도 부여할 수 있는 거야. 되셨죠? 오케이. 자,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고요. 그래서 참고로 43번 문제도 너무 당연하게 4번이야. 공간을 기준으로 장면을 전환해서 상황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됐죠? 딱히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지심은 넘어갔대. 자, 44번. 말도 안 되는 문제인 거 보시죠? 5번 갈게요. 바로 갑니다. 광부 2번. 광부 1과 광부 2는 김창호를 외면합니다. 맞습니까? 당신은 이제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니게 된 거지. 광부 2는 서울에서 성공한 김창호의 삶을 부러워하며 그를 따르려 하고 있대. 야, 따르려 하고 하는 건 창호씨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4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인간의 어떤 본질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2번 바로 갈게요. 푸른 초원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김창호가 방송국에 주목받는 삶으로 회귀한 상황에서
일단은요 되게 재밌는 게 이거 중요한 거야. 회귀라는 말을 썼지 얘들아. 회귀는 언제 쓰는 거야? 돌아가요. 다시 돌아갔을 때 쓰는 거야? 푸른 초원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방송국으로 회귀했다고? 지금 이게 회귀한 거야? 그냥 간 거였지? 아니죠. 또 역시 한자 어디 가지고 우리를 낚으려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낚이지 마라. 회귀 아니고 물질주의적 세태에 종속된 삶을 엿볼 수 있는 건 맞지? 그치? 가족에게도 버림받았고 이미 사산됐으니까. 자, 전체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능 완성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불맛 교재 그리고 문법 교재, 선생님 파이널 문법이라고 부르는 그 교재 그 두 개를 들고 와서 한 번 더 정리 모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끝!